자, 교수님, 흑취상지 업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뭐, 이 얘기를 하면서, 의도치 않게 좀 이렇게 좀 분위기가 좀 하면서 좀 숙연해졌어요. 예. 근데, 어쨌든 이 현대사의 리더십은 어떤 연기성이 있는지 좀, 또 단어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예, 상황적합 이론. 상황적합 이론. 좀 풀어주시죠. 네. 저는 그 흑취상지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흑취상지가 백제가 멸망하던 시기가 아닌 다른 시대에 태어났으면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 어떤 사람 살았을까? 예, 생각이 이제 아까 역사적으로 만약은 네. 별로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비단 제 생각뿐만 아니라 많은 리더십 학자들이 그 부분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 역사적으로 위대한 리더들은 네. 과연 그들만의 어떤 자질과 특성으로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겼느냐에 대한 의문을 품기 시작한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리더십 특성 이론,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리더의 어떤 특성이 그 리더십의 효과성을 좌우한다는 그런 이론하고 리더십 행동 이론의 반발해서 생겨난 이론이 바로 이런 리더십 상황 적합 이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흑취상지를 통해서 네. 한번 리더십 상황 적합 이론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리더십의 상황 적합 이론이라고 하면 그러면 효과적인 리더십이라는 게 개인의 한 리더의 예를 들어 자질이나 능력보다 그 개인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환경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인 건지 그러니까 개인의 자질이나 능력이 더 중요한가요? 아니면은 그 상황에 얼마나 적합하냐 그렇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가요? 좋은 질문인데요. 그 리더십에서 최초로 나온 이론이 바로 리더십 특성 이론입니다. 그 리더십 특성 이론에서는 리더가 어떤 특수한 자질과 어떤 특성을 갖추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리더는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그런 이론이었어요. 그런데 연구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어떤 상황에 적합한 리더십이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는 이런 리더십 스타일, 어떤 상황에서는 이런 리더십 스타일이 적합하다는 게 리더십 연구자들이 밝혀낸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리더십 상황 적합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자, 리더십 상황 적합 이론에서는 개인의 능력보다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리더십 스타일이 얼마나 상황에 더 적합하느냐 이걸 더 중요시하는 바로 그런 이론입니다. 그 상황에 따라 적합한 리더십이 이제 다르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그 구체적으로 상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바로 그 피들러라는 학자가 있어요. 근데 그 피들러라는 학자는 그 조직의 상황, 즉 리더십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한 3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자, 첫째, 리더와 조직 구성원 간의 관계. 그러니까 리더와 조직 구성원 간의 관계가 얼마나 신뢰하고 끈끈한 관계냐에 따라서 리더십 효과성이 달라진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렇죠? 두 번째는 그 조직이 하고 있는 업무의 구조화 정도. 얼마나 업무 구조가 명확하게 되어 있느냐.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바로 리더가 갖고 있는 직위 권력. 그러니까 리더가 얼만큼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기 팀원이 말 안 들으면 자를 수 있는 권력이 리더에게 있느냐. 업무에 따라서 리더십 효과성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3개의 상황인데 이 3개 상황이 똑같은 비중으로 다뤄지는 게 아니라 피들러는 그 중요한 순서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리더와 구성원 간의 관계. 두 번째, 그 조직의 업무의 구조. 세 번째, 바로 리더의 권한. 어느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까? 상황 적합 이론으로 보자면 두 번째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두 번째 거. 우리 대리님은? 저는 관계가 또 리더와 조직원 간의 관계. 딩동댕. 대리님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그죠? 리더와 구성원 간의 관계가 아주 신뢰관계로 똘똘 뭉쳐 있다면, 조직의 업무가 약간 좀, 명확치 않더라도, 그리고 리더에게 큰 권한이 없더라도, 리더십은 발휘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만약에 상황이 아주 예를 들어 전시라던가 상황이 달라져 버리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리더십에서는 신뢰관계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상황 적합 이론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 그러니까 뭔가가 상황을 그 세 달라지는 가지를 가지고 이제 그 연구를 한 겁니다. 실험을 한 거예요. 세 가지를 가지고. 그래서 리더 구성원 간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봤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제가 그 과업의 그러니까 업무의 구조화 정도.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리더의 권한인데 한번 생각해 보면은 리더와 조직 구성원 간의 관계가 아주 안 좋아. 서로 불신을 하는 관계에서 아무리 리더가 힘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도 사실 이 리더십이 잘 발휘가 안 돼요. 그죠? 조직 구성원들이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본만 봐도 우리가 그 순서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 순서대로 이제 상황을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 그 교수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예. 이 리더가 이제 실제로 이제 이 조직 구성원들의 이제 관계를 이렇게 좀 알잖아요. 그러니까 네. 조직 구성원 얘기를 하는데 리더들이 제일 실수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예. 리더는 자기 부하 직원들과 이제 끈끈한 관계가 좋은데 그 끈끈한 관계를 이렇게 실제로 우리가 직장인들 휴가 5일 근무 아닙니까? 예, 예. 주말에도 자기가 끈끈한 관계가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청계산에 청계산 놀러 가자. 근데 나도 하는데 거기다 대고서 이제 아래에 있는 직원들이 이제 네. 이러는 거죠. 너무 좋아요. 근데 사실 너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느낀 게 이 리더가 제일 먼저 하는 절대 부하 직원들은 주말에 같이 있길 원하지 않는다. 예. 이거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리더의 어떤 자기 인식 능력, 네. 자기 성찰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조금 다른 얘기인데 드렸던 이유는 네. 아니 많은 리더들이 매번 우리 교수님 이런 이론을 들으면서 네. 왜 그런 이론을 들으면서 그런 착각에 빠져 사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참.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아마 들어서 이게 좀 이제 몇 분 반성해야 됩니다. 반성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주말엔 예. 부르면 안 된다. 중간은 혼자 간다. 아니면 교수님을 불러주시면 되죠. 예, 예. 맞습니다. 저 질문 네, 하나 예. 드릴게요, 교수님. 예. 사람이나 리더마다 능력도 다 다르고 장단점도 다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리더가 장점도 되게 많고 업무 그렇죠. 수행 능력도 뛰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좋은 성과도 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끔씩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네. 정말 이상한 상황에 놓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자신 없는 분야에 관련된 일을 해야 된다거나 뭔가 자기가 생각지 못했던, 예기치 못했던 엉뚱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거나 그렇죠. 네. 이렇게 자기랑 전혀 맞지 않은 상황에 본인이 놓이게 됐을 때 네. 본인의 리더십 스타일을 바꾸는 게 나은가요? 아니면은 그 상황을 바꾸는 게 나을까요? 예. 또 예리한 질문 하셨네요. 예, 이거 진짜 사람들이 궁금할 것 같아요. 그죠? 교수님인데 되게 예리한 질문인데 항상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진정성이 잘 안 끌리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교수님은 항상 요 자리에 있는 데가 되게 예리해서 내가 항상 이 다음 분명히 이걸 궁금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로 질문이 들어오니까 정말 예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조직에서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네, 네. 일이죠. 그게 사실은. 그죠? 네. 만약 우리 과장님이 현재 그 팀을 잘 이끌고 성과도 아주 좋아. 그리고 조직 구성원들한테도 막 신뢰를 받고 아주 잘하고 있어. 그러면 위에서 보기에는 우리 과장님 되게 뛰어난 과장, 리더십 뛰어난다 생각해서 새로운 팀을 하나 구성할 때 그동안 성과가 제일 좋으니까 우리 과장님 보고 막 받으러 간다고. 그래서 1년이 지나고 봤더니 별로 성과가 안 나와. 기대했던 것만큼. 그럼 저 친구가 저럴 리가 없는데 좀 의심을 할 거예요. 그죠? 자, 뭐가 바뀌었을까요? 조직 구성원들이 바뀌었나요? 예, 그렇죠. 기존에 안정적으로 운영되던 조직에서 필요한 리더십과 이 신생 조직 있잖아요. 각자 모였어요. 이런 사람들, 그 신생 조직에서 필요한 리더십이 다르다는 거죠. 근데 그걸 이해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잘했을 이 안정된 조직에서 잘 했기 때문에 신생 조직에 가서 잘할 거라는 그런 잘못된 착각을 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가 있죠. 어떻게 내가 과장님이 이 신생 조직에 맞게 리더십 스타일을 바꿀 건지 아니면은 신생 조직을 과장님 스타일에 맞춰서 상황을 바꿔줄 건지에 대한 판단이 되죠. 그래서
이 상황 적합 이론에서는 네. 후자를 더 추천합니다. 후자를? 예, 전대하는 사람마다 리더십 스타일은 잘 안 바뀐다. 네. 그걸 노력한다고 바뀌는 거 아니다. 네. 그래서 차라리 조직 상황을 내 리더십 스타일에 맞게 바꾸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리더십 상황 적합 이론에서는 그 리더십 훈련을 할 때도 리더십의 어떤 강화하는 훈련뿐만 아니라 네. 상황을 어떻게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또 리더십 훈련을 할 때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상황을 바꾼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이제 저희 뭐 다 큰 어른들 이제 뭐 사회생활 하고 있는 그렇죠. 특히 제가 정말 뭔가 바꾸기 힘들어하는 스타일 중 한 명이거든요. 근데 네. 저 한 사람이 변하는 것도 되게 어려운 일이지만 네. 또 그 주변 상황을 전부 다 바꾸는 것도 굉장히 쉽진 않을 것 같은데 네. 그 상황을 자기 스타일에 맞춰서 적절하게 잘 바꿀 수 있는 방법, 그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정해진 방법은 없고요. 여러 가지 우리 방안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상황 아까 3가지를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 리더와 구성원 간의 일단 관계를 좀 더 돈독히 하고 신뢰 관계를 맺고 싶다.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소통하고 그렇지. 소통을 하는데 공식적인 자리에서만 소통하면 별로 마음에 있는 걸 안 꺼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좀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많이 같이 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런데 아까 같이 뭐 청계산 이런 데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그 조직 구성원이 원하는 자리에서 뭐 술을 한잔 하더라도 가서 마음 터놓고 얘기를 하다 보면 조직 구성원이 신뢰하게 되겠죠. 그죠?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업무의 구조화 정도도 관계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구조화가 잘 안 됐어.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 이럴 때는 뭐 업무 매뉴얼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새로 작성한다거나 아니면 조직 구성원 개개인에게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거나 아니면 그 목표를 달성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아예 확실하게 제시해주면 훨씬 더 명확해지겠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뭐였죠? 마지막이 리더의 지휘 권리. 그렇죠. 리더의 지휘 권력이 너무 내가 약해서 이런 것 같다. 그럼 어떻게? 뭐 제도 개선을 위에다가 제안할 수도 있겠죠. 더 많은 권력을 달라. 그렇죠. 리더에게 좀 최소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그렇죠. 제안을 해서 그걸 이루도록 하면 되겠죠. 그게 정말 좋은 지역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런 권한을 갖다가 우리나라 기업 풍토가 이게 잘 안 주는 것 같아요. 왜냐면 모든 것을 내가 다 쥐고 내 모든 것을 결제를 다 받기를 원하는 부분들이어서 그게 좀 안 되는 것 같고, 아까 교수님 말씀 중에서 어떻게 돈독히 하겠는가에 대한 얘기를 또 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그 선물을 같은 것도 이렇게 좀 이렇게 너만 챙겨준다는 그런 느낌을, 어차피 다 챙겨주지만 그걸 너만 챙겨준다는 그런 느낌을 좀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 리더들이 제일 착각하는, 내가 오늘 또 하나 얘기하려면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관장님, 내가 이제 뭐 부사장이에요. 이 과장, 뭐 좋아해? 우리 같이 식사 한번 해야지. 뭐 좋아해? 그러면 많아. 내가 추천할까? 그거 어때? 결국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먹어? 더 좋은 데 갈 걸 그랬어. 그러니까 리더는 항상 그 조직 구성원들의 욕구 이런 거에 항상 민감해야 돼요. 맞습니다. 굉장히 세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세심해야 돼요. 교수님, 그리고 가면 갈수록 정말 유머강이 되시죠. 감사합니다. 교수님 한번 정리 한번 하시죠. 자, 오늘은 백제의 부활을 꿈꾸는 상황의 흑지상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흑지상지와 관련된 리더십 상황 적합 이론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다음 차시에는 좀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차게 왕조실록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조! 실록!